안녕하세요. 조아의 과학 칼럼 제24강 정보와 홀로그램 다중우주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아의 과학 칼럼이 원래 주 2회를 했었는데 지난주에는 주 1회만 했습니다. 과학 칼럼을 이제 보시는 분들, 구독해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보다 이제 빈몸 활성화 부분에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아서 빈몸 활성화 강좌를 하나를 대체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 현대 과학 문명의 수준을 가지고 빈몸 활성화를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기초적인 지식을 쌓는 것도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과학 칼럼도 계속 쉬지 않고 주 1회나마 계속 진행을 해야 되겠다.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계속 풀어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정보와 홀로그램 다중우주론을 얘기할 건데요. 지금 지난 시간까지 이제 전개된 얘기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의 통합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 통합을 촉권 이론으로 진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양자역학과 그러니까 20세기 물리학의 양대 산맥인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의 통합 이론, 그러니까 이거 대통합 이론으로서 촉분 이론이 이제 등장했다. 그러니까 양자역학에서 다루던 우주의 최소 입자가 17가지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는 우주를 지배하는 4가지 힘인 강력, 양력, 전자기력의 각 대표하는 매개하는 입자가 있었죠. 그리고 양자역학은 장이론이 같이 갔는데, 이렇게 이제 입자와 파동적인 측면에서 진행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은 양자역학은 다루는 분야가 미세한 부분, 미시적 분야였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우주론으로 전개를 해나갔죠. 근데 이것은 중력에 관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우주를 구성하는 4가지 힘 중에 하나인 중력과 나머지 3개 양력, 강력, 전자기력이 통합이 안 돼 있었는데,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의 중력까지 포괄을 해서 통합을 이렇게 하게 된 이론이 촉권 이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촉권 이론도 종류가 5가지 종류로 이렇게 카테고리가 등장하는 바람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여기 에드워드 위튼이라는 분이 M 이론으로 통합을 다시 또 해냈다. 그래서 촉권 이론에서 M 이론으로 간 거죠. 그때 이제 M이라고 하는 것은 멤브레인, 세포막 같은 막이론이죠. 막이론. 그러니까 끈에서 막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은 여기까지 온 거죠. 여기까지 와서 그래서 촉권 이론이 1984년 1차 혁명은 이제는 일단 촉권 이론으로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을 통합한 이론이 나왔었고, 여기에서 종류가 5가지가 또 크게 나눠서 카테고리가 생성되는 바람에 그것을 다시 통합한 게 1995년이니까 거의 한 25년 됐나요,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위튼 교수께서 아주 천재적인 분이 막이론으로 마무리를 지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이 통합을 하니까 결국 그 촉권 이론 입장에서 볼 때, M 이론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그 양자역학은 미시 분야고 일반 상대성 이론 중력이 지배하는 거대 그 우주 세계니까 이 양자역학으로 우주론이 전개가 된다는 거죠.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합한 촉권 이론은 다중우주론이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 뭐냐면 다차원 다중우주론 우주론으로 상상력의 날개를 다르고 이제는 그 양자역학을 미시세계에서 우주세계로 전개를 하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미시세계로 들어오면서 이 다차원 다중우주론이 폭발하게 되는 거죠. 그 촉권 이론 자체는 원래 그 10차원 이론이기 때문에 각 10차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4차원이니까 나머지 6개 차원이 어떻게 어디에 있느냐, 그게 어떻게 우리가 10차원인데 왜 4차원에 우리가 살고 있느냐라는 그런 의문들이 이제 생기면서 그것을 나머지 6개 차원을 콤팩트화 시키는 그 이론들이 이제 이런 랜들 같은 교수님이 이제 이런 6개 차원을 콤팩트화 시키는 이론을 RS 이론, 랜들 썬들런 모형이다 해서 이런 이론을 이제 만드는 거죠. 어쨌거나 이런 다차원이라는 개념, 10차원 우주라, 원래 우리가 10차원에 살고 있었는데 10차원인데 6개 차원 또는 11차원, M이론은 이제 11차원 개념이니까 11차원에서 거기서 또 M이론에서 또 상위적 개념으로 또 있어요, 위에. 그래서 복잡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10차원 개념으로 10차원으로 보시면 돼요. 10차원. 10차원에서 6차원이 어딨냐라는 거죠. 어디에 숨겨져 있냐, 이런 거. 그 다음에 그것이 다중우주론. 그러니까 여기서 M이론이 되면서 그 상위적인 어떤 개념이 나오면서 우주가 10차원 우주 같은 게 수많은 우주들이 있다. 그게 10에 500승계 정도나 있다. 뭐 이런 거 되는 거. 엄청나게 많은 우주가 이제 종류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를 그 중에 하나에서 우리가 지금 이 우주에서 살고 있다. 그런 식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거는 그 촉본이나 M이론은 이거 실험적으로 아직 증명이 돼 있는 건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예측을 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은데 이 이론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연구 대상으로 삼는 분야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블랙홀하고 빅뱅, 인플레이션 빅뱅 이론들이 이 앞으로 촉권 이론과 M 이론을 적용을 해서 뭔가 결실이 나오면은 증명이 되는 거죠, 이게. 어쩌나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과도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그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그 4차원 다중우주론으로 이렇게 전개하는 과정에서 그 등장하는 이론이 이제는 그 홀로그램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말다세나라는 분이, 후안 말다세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여기 사진이 여기 보면은 여기 사진 있죠? 요 분이 후안 말다세나라는 분인데 이분이 요 분이 이제는 홀로그램 우주론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는 그 촉권 이론, M 이론을 기초를 해서 이제 등장을 해요. 예. 그래서 1995년에 에드워드 이튼이 M 이론을 구축을 했는데 내놓았는데요. 여기서 2년 후에 1997년에 홀로그램 우주론이 후안 말데사나, 아르헨티나의 물리학자 후안 말데사나가 1997년에 홀로그램 우주론을 세상에 이제 등장을 시키는데 이것이 굉장히 제가 볼 땐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M이론이 에드워드 이튼 교수가 미국 교수가 1995년에 그 내놓았다. 그래서 그 촉권 이론을 통합해서 M이론을 만들었는데 여기를 기초로 해서 후안 말다사나가 1997년에 내놓아서 이 그
홀로그램 우주론이 상당히 현재 그 많은 그 물리학자들, 이쪽 촉권 이론 연구 물리학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많이 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이제 계속 강좌를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건데, 자, 이제 여기서 이제는 자, 이런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홀로그램 우주론은 이제 점차 보겠지만은, 일단은 여기서 이제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요 과정에서 이제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이 정보라고 하는 겁니다, 정보. 그러니까 홀로그램이라는 게 뭐예요? 홀로그램은 여러분 보시면은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 손에다가 이렇게 쫙 띄워가지고 이렇게 이게 홀로그램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홀로그램인데 이 홀로그램이 여기 있는 어떤 정보를 여기 가령 손바닥에 있는 정보를 띄운 거죠. 이렇게 띄웠어요. 빛의 그 간섭 현상을 통해서 띄운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홀로그램 정보를 띄우면은 이렇게 공중에 뜨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저장 장치는 물론 있죠. 이게 여기서는 이제 손바닥으로 그려놨지만은 이런 걸 홀로그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먼저 어떤 정보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저장된 정보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정보라는 게 이제는 물리학에 이제 본격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정보가 물리학의 연구 대상으로 본격 등장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정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정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정보가 DNA 정보가 있잖아요. DNA 정보. 정보라고 할 때는 크게 생물적 정보를 담고 있는 DNA 사슬을 생각할 수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또 컴퓨터를 생각하죠. 컴퓨터 같은 반도체다. 컴퓨터 같은 반도체. 그러니까 정보를 담고 있는 물질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DNA 정보다, 컴퓨터 반도체다. 이렇게 정보를 담고 있는 실체를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DNA에 대한 이론이나 컴퓨터 반도체에 대한 이론은 이것이 시작이 된 시점이 여러분 우리 현대 문명을 이제 향유하고 있으니까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DNA 정보는 1952년에 왓슨과 크릭이 뭘 하게 되냐면 이중 나선 구조로 규명해야 되겠죠. 이중 나선 DNA 이중 나선 구조를 물리적인 물리화학적인 구조를 규명을 해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컴퓨터는 언제부터 썼습니까? 컴퓨터는 사실은 2차 세계대전부터 사실 썼다고 보는데, 그때 이제 주로 많이 쓰던 컴퓨터는 진공관 컴퓨터를 진공관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컴퓨터를 쓰다가 점차 어떻게 대체된 게 이게 이제 반도체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반도체로. 그리고 우리가 일반 PC 혁명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PC 혁명. 미국에서 이게 시작이 된 거잖아요. 이게 1970년대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1976년인가 처음 이게 컴퓨터가 PC가 나온 게, 그러니까 퍼스널 컴퓨터,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대형 컴퓨터 말고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에게 퍼스널 컴퓨터들이 보급되기 시작한 게
미국에서 시작이 된 게 1970년대에 그 스티브 잡스가 애플 컴퓨터를 만들었잖아요. 스티브 잡스. 애플컴. 이것이 이제 이 애플 컴퓨터라는 거가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쓰는 마우스라든가 뭐 이런 모니터, 뭐 키보드 이런 구조가 딱 된 거예요, 이때가. 그때는 플로피 디스크를 썼죠. 플로피 디스크 같은 거 써가지고 이런 기본적인 사양 모델 자체가 퍼스널 컴퓨터 모델이 그때 스티브 잡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천재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스티브 잡스가 또 뭘 했습니까? 스마트폰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의 혁명을 주도를 한 거죠. 사실은 하드웨어적 혁명을 주도를 한 거죠. 물론 스티브 잡스는 하드웨어를 뭐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양반은 디자인적 능력이 좋았어요. 그런 분야 예술적 능력이 오히려 나은 사람이었는데 하지만 이 사업적 감각에 있어서 이런 현대 문명 2기를 이렇게 가장 선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애플 컴퓨터가 나오면서 우리가 일반 PC로 되고 바로 뭐가 있어요? 바로 IBM사에서 IBM. 여러분들이 뭐 IBM 옛날 기억할지 모르지만 아시는 분은 뭐 XT80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286 컴퓨터라고 해서 286 프로세서, 286 프로세서를 사용한.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50대 되시는 분들은 386 세대라고 하는 게 386 세대가 왜 이러네. 386 세대라는 게 이때가 70년대 이제 말에 이제 286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80년대가 뭐야? 80년대가 386 컴퓨터거든. 그래서 386 세대니까 우리 이때 대학 다니신 분들이 이때 컴퓨터를 접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80년대 초중반부터 컴퓨터를 서서히 접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일반 PC를. 그래서 386 세대. 그때 쓴 프로세서가 CPU가 386이라면 그쵸. IBM 인텔 386 프로세서를 이때 써가지고 컴퓨터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인텔 386 프로세서. 그래서 386 세대가 된 거예요, 원래. 근데 여기에 의미를 뭐예요? 그때의 요게 원래 그런 의미예요, 이게 원래 그런 의미인데 여기에 이제 다른 의미를 이제 부여를 한 거죠. 뭐 80년대 학번에 뭐 그런 뭐 30대에 80년대 학번에 뭐 그런 식으로 쓰는 거죠.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식이 된 거죠. 지금은 586이라는 586. 50대가 됐으니까 586. 하지만 원래 이 386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와요. 386 세대라는 게. 386 프로세서를 이때 썼거든. 그래서 말이 이제 격가지로 갔는데 제가 왜 이러냐면 이게 이제 정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게 정보다. 정보라는 인포메이션이라는 말을 쓸 때 여러분은 무슨 신문의 정보, 뭐 콘텐츠를 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정보라고 우리가 이제 정보는 물리적 배열 구조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DNA도 뭐예요? 디옥시리보 헥산이라는 그 핵산 물질이 이중나선으로 꼬여진 배열이잖아요. 그렇죠. 이 이중나선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뭐 아데닌, 뭐 티민, 염기로 볼 때 뭐예요? 구아닌, 시토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맞물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64가지 조합이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DNA 구조는 연기 배열 조합.
할 때 이렇게 아데닌은 티민하고만 결합하고 구아닌은 시민하고만 결합해서 이렇게 그 어때 그 64가지 그러니까 이것이 그 세 개의 조합이 하나의 그 아미노산을 결정을 해서 이거를 다 하면 64가지 아미노산 조합이 나온단 말이야. 조합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염기 배열 조합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물리적 배열 구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도 뭡니까? 반도체도 이게 반도체라는 것도 사실 그 규소로 이루어진 거, 규소로 이루어져서 원래 여기 진공관에서 트랜지스터, 그다음 반도체로 왔잖아요. 그러면서 이것도 일종의 그 자화 구조 아니에요. 자화 구조. 그렇죠. 자화가 1이냐 0이냐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이제 저기 하는 거 아니에요. 자화를 시키는 거 아니에요. 물리적 배열 10 10 뭐 1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것도 뭐야? 그 2의 3승, 2의 4승, 2의 4승, 2의 3승이 뭐 2의 3승이 뭐죠? 8이죠, 8. 2의 3승. 그러니까 2의 6승. 그러니까 2의 6승이 64인데 2의 10승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 1024. 그래서 이것도 이제는 그 컴퓨터도 이제 8비트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8비트. 그래서 8비트가 1바이트 아니야. 8비트. 그래서 이게 256가지의 경우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2의 8승이 되니까 256. 그렇게 하려니까 다 까먹어가지고. 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정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배열 구조로 하는 거예요, 원래. 이게 그러니까 정보라는 개념이 뭐라고 하는 거를 제가 다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들은 정보를 생각할 때 이 그 물리적 배열 구조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 이렇게 얻는 이런 정보를 얻었다 신문에서 뭐 정보를 봤다 뭐 이런 식의 정보라는 개념을 상당히 그 인문사회적 개념으로 정보라는 개념을 쓰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 제가 여기서 그 물리학적인 여기서 다루는 그런 정보라는 개념은 물리적 배열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라고 하는 것은 정보는 어떻습니까? 정보라는 실체를 이렇게 보시면 아시지만은 여기가 DNA적인 구조로 정보를 심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적인 그 자화 구조로에다가 정보 구조를 심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정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 배열 구조이긴 하지만은 정보라는 건 어떤 특성이 있는 거예요? 정보는 물리적 배열 구조지만은 배열 구조이나 특정 물질에 종속되지는 않는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 표현 방법이 표현하는 그 물리적 구조가 꼭 반도체일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그렇죠. 다른 걸로도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다른 반도체 말고 다른 물질로 대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또는 어떤 분자적인 형태로 이렇게 배열 구조로 대체해서 복제할 수 있다는 이게 이 얘기는 뭐냐면은 특정 물질에 종속되지 않으니까 어떤 특성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물질 사이로 복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복제. 그러니까 정보의 특성이 뭐가 있어요? 복제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특정 물질에 종속되지 않고 복제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 같은 얘기지만 여러분이 컴퓨터에 있는 하드디스크에 있는 정보를 USB에다 옮겼다고 할 때 어떻게 돼? 만약에 그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있는 정보 자화 구조, 그 물질과 그 하드디스크를 구성하는 그 물질 형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USB의 물질 형태가 있는데 서로 물질 형태가 다르더라도 복제를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정보가 옮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잖아요. 왜? 그러나 종속되지는 않지만은 않으나 뭐가 있어요? 물질이 없으면 또 안 되잖아. 어떤 물질이 뭐 그 정보를 실는 정보를 새겨 넣는 뭐가 있어야 돼. 뭐 어떤 물질은 있어야 돼. 물질은 있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이 정보는 뭐가 있어요? 이렇게 무한 복제 가능하다는 복제 가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물질과 에너지보다 어떻게 보면 우주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이루고 있는데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정보를 실어가는 거를 실을 수 있는 대상체들을 가지고 우리가 정보체라고 하는 게 정보체. 그러니까 이런 반도체 같은 거나 DNA 같은 게 정보체가 되는 거죠. 정보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보체. 그러니까 정보를 실을 수 있게 안정화된 정보를 실으려면 뭐 어떻게 돼? 정보체는 안정화돼 있어야 돼. 일단 열이나 이런 데 약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놓으면 반도체가 녹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정보체는 안정화된 물질 구조를 가져야 된다. 물질 구조를 가져야만 돼. 그것이 정보체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 불안정하면은 그게 물질 배열 구조가 달라지면 정보가 흐트러진 거잖아, 벌써. 자, 그러니까 정보의 특성들이 지금 여러 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철학적 주제였어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황 선생의 이기 이론론이냐, 이기 이원론이냐라는 이기 이원론, 이기 이론론 이라는 게 사실 우리 선조들이 이왕 이을곡이 싸웠던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이는 정보고 기는 정보를 실는 물질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기 이원론이냐, 이기 이론론이냐 가지고 싸웠단 말이에요. 이기 이원론자가 바로 이왕이고 이기 이론론자는 율곡이에요. 이율곡 태계 이항이고 이 사람은 태계 이항이고 요건 율곡 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서 또 우리의 이라고 하는 게 바로 정보란 말이에요. 정보 배열 구조화된 정보. 이제 이는 우리가 한자로 이라는 게 정보다 이렇게 보면. 근데 기라고 하는 건 뭐야? 기라고 하는 거는 기는 이게 물질과 에너지라는 거지. 물질만 그런 게 아니고 물질과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기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정보는 물질과 에너지와 별개다라는 생각이 이왕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는 어떤 생각이? 어떻게 정보가 물질하고 별개일 수가 있느냐라는 거지. 같다. 타고 가야 된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승 같은 사람이 이제 표현하기를 타고 간다. 길을 타고 간다. 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이기이원론과 이기이론론의 이 두 분의 입장을 지금 정보체라는 요거를 이렇게 비교를 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분들이 싸운 게 의미가 없는 얘기지, 사실은. 이왕 얘기도 맞고, 이 얘기도 맞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미묘한 그 포지션에 있단 말이야. 정보차라고 하는 것은. 물질과 에너지가 없으면 안 되면서 또 물질과 에너지가 또 종속되지는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물질과 에너지를 바꾸면서 타고 갈 수가 있다는 거지. 그렇지. 물질이 꼭 그 물질일 필요는 없어. 에너지를 타고 갈. 여기 있는 경우는 어때요, 지금? 요것도 지금 여기 손바닥에 있는 정보는 손바닥에 있지만은 요걸 기초로 해서 이렇게 파생된 거긴 하지만 결국 빛으로 이렇게 이것도 하나의 그 형체로 홀로그램 형태로 빛으로 나타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타고 나온 거잖아요. 손바닥에 있던 정보가, 그러니까 손바닥에 이거는 고착돼 있던 게 여기로 타고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손바닥이 없다고 딱 생각하면은 어때요? 없다고 생각하면은 요것도 그 자체로 존재만 할 수 있다면은 가령 요거를 갖다가 어떻게 요거에다가 요거를 필름 우리가 그 필름 현상하듯이 필름 현상하듯이 어떤 물질로 이렇게 딱딱딱딱 붙여내면 어때? 동그란 돌이 될 수가 있죠. 이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요거를 여러분은 손바닥에 여기다가 저장돼 있던 정보를 띄운 다음에 여기를 어떤 물질로 고착화시키면 어떻게 돼요? 고착화하면은 요것도 물질 안에 새겨지는 하나의 그 홀로그램 정보가 이 특정 물질로 고착하면 그 특정 물질 안에 새겨진 거죠. 그렇죠? 이런 식의 그 정보라는 게 이런 거라 이거죠. 그런데 이런 정보라는 것이 사실은 우주의 본질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껏 지금 우리가 촉근 이론까지 계속 오면서 주로 대상으로 삼았던 거는 다 뭐였냐면은 사실은 에너지와 물질이었단 말이에요. 에너지와 물질을 다루는 거야. 지금 보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도 그렇고 상대성 이론도 그렇고 모든 지금 촉근 이론 오기까지의 양자역학도 그렇고 그 모든 게 뭐예요? 입자와 파동이라고 하는 그런 상보성이라는 그 모든 그런 것 자체가 다 뭐예요? 에너지와 물질에 관련된 문제지 정보에 관련된 정보적 관점에선 접근을 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현실 생활에서는 우리가 1950년대부터 서서히 컴퓨터와 DNA 같은 것들이 정보적 구조에 대해서 사용을 일반적으로 계속 해오고 있으면서 정보가 서서히 정보가 사실은 우주의 본질일 수도 있다고 하는 그 의식이 점점 이제 강화되면서 어떻게 되는 이게 이제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는 여기서 홀로그램 다중우주론, 정보 다중우주론이라는 개념 자체에서 정보가 등장하게 되는 이 배경이 자, 여기서 가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이 반도체 혁명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전기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쓰는 통신 기술이 발전을 했잖아요. 통신 기술. 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이제 통신은 정보를 주고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할 때 정보를 주고받을 때 여러분이 뭐 떠들어대고 저쪽에 떠들어대면 주고받을 때에 그 정보를 그거를 그 정보 내용을 다루는 게 아니라 정보의 배열 구조의 이동이기 때문에 그 배열 구조가 그 변화 과정을 이렇게 다루는 그 학문이 이제 통신기술에 대한 학문인데 여기서 이럴 때 정보를 다룬다고 할 때 배열 구조를 다루는 것인데 여기에 이 정보의 그 통신기술에 있어서의 그 정보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열역학적인 특성하고 상당히 비슷하다고 하는 걸 알았어요. 사실은 하고 비슷하다. 그러니까 연력학하고 상당히 이 연력학 이론을 가지고 이 정보통신 정보 물리적 배열 구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연력학의 그 엔트로피 이론 같은 것들이 상당히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연력학의 그 개념하고 상당히 동일하다고 하는 그러니까 거의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통신 정보학
이 배열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알았어요, 사실은. 근데 이런 것들이 배경이 돼가지고 사실은 이 홀로그램 다중우주론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보가 우주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정보가 사실은 에너지와 물질보다 뭐예요? 정보가 우주의 본질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본질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영화로 나온 게 뭐예요? 영화로 나온 게. 영화 같은 걸로 나온 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매트릭스라는 영화잖아요. 그렇죠. 시뮬레이션 다중우주라는 게 뭐예요? 이 우주 자체가 양자 컴퓨터다. 이 우주 자체가 양자 컴퓨터다. 시뮬레이션이다. 이 우주 자체가 시뮬레이션이다. 여러분은 그냥 매트릭스에서 다루는 거는 뭐예요? 진짜 인간들은 어디 다 들어가 있어요. 배양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매트릭스라는 것 자체가 배양기란 말이에요. 배양기, 매트릭스. 배양기라는 뜻이야. 또 어떤 행렬이라는 뜻도 있지만, 행렬도 있지만 배양기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인류가 다 뻘거벗은 채로 배양기에 다 넣어져서 다 뭐야? 건전지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를 돌리는 에너지원 역할을 한다고. 근데 에너지원을 그걸 발생을 시키려면은 계속 어떤 의식적인 그 활동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인간들이 그 배양기 안에서 의식의 활동이 있어야 그러니까 의식의 활동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보의 활동이 있다고 하는 거죠. 배양기 안에서 배양기 안에 있는 몸에서 안 속의 몸이죠. 배양기 안 속의 몸에서 의식 활동이 있어야 에너지가 방출된다고 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방출돼서 그거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가지고 자기 컴퓨터 지배하는 거기 매트릭스 영화의 그 컴퓨터들 있잖아요. 그 컴퓨터들을 한마디 기계, 인공지능이 존속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에너지를. 그걸 하기 위해서 사실은 사람 몸속에서 의식 활동을 일으켜서 일으키게끔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는 하나의 정보구조, 사이버 공간을 만들어서 의식 활동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의식 활동을 하게 만드는 장이 그 사이버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사이버 공간에 와서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사이버 공간에 있는 인간들 자체가 자신의 실체를 모르고, 사실은 모르고 정보 활동의 결과다. 정보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그냥 살고 있잖아요. 근데 사이버 공간 안에서는 뭘 다 느껴요? 빛도 보고, 중력도 느끼고, 섹스할 땐 섹스의 감각도 느끼고, 모든 희노애락 애호욕을 다 느끼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자기 실체는 배양기 안에서 꼼짝없이 갇혀가지고 의식 활동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의식 활동이 본질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의 영화 자체가 뭐냐면은 의식이 사실은 이 세계가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꼭 우리가 매트릭스 배양기 안에 갇혀 있는 거로 꼭 표현을 했지만은 그게 아니라 어떤 그것이 있어가지고 그런 정보를 발생시키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정보를 발생시키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 세계가 사실 시뮬레이션으로 이렇게 정보 구조로 구성화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이제 개념이 이제 돼 나가기 때문에 요것을 이제 시뮬레이션, 요런 거를 이제 시뮬레이션 다중. 그러면 그 시뮬레이션을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아들 노릇하고 우리 엄마가 엄마 노릇했다,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했다 하면은 다른 시뮬레이션은 뭐예요? 내가 아버지 노릇하고 딸 노릇하고 이렇게, 엄마는 딸 노릇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양한 시뮬레이션 우주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역할을 다르게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중우주, 이게 다중우주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다중우주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시뮬레이션 다중우주고, 사실은 이런 시뮬레이션 다중우주로 구성되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는 이 촉군 이론에서는 이런 개념이 이제 도출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계는 그 양자 컴퓨터하고 비슷하다, 똑같. 그러니까 이 우주 자체가 그냥 양자 컴퓨터다,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는 거지. 이런 종류의 그 책들이 이제는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우주는 그냥 양자 컴퓨터다. 정보다, 정보 구조다. 이 우주는 정보 구조로 이렇게 그 운영되고 있는 하나의 거대한 그 컴퓨터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it from bit 해서 모든 것은 정보로부터 나왔다. 이게 이제 유명한 이제는 억구가, 누가 한 말인지 까먹었는데, 이게 이제는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를 빛이라고 써놨지만은, 우리 발음으로 그냥 해서, 사실 근데 빛입니다. 빛인데, 정보라고 이렇게 하면, 비트가 정보잖아요. 비트는 게, 그 정보 단위잖아요. 우리가 컴퓨터 쓸 때 그 비트, 이게, 이 세계 자체가 정보로부터 탄생하는 정보. 그러니까, 이 정보가, 자, 여태까지 여기 우리가 그 대상으로 삼았던 그 연구 대상들은 물질과 에너지였는데, 이젠 오늘날 와서는 뭐예요? 사실은 정보가, 이게 참 기이한데, 왜냐면 이게 물질이 없으면 존재하지도 않는데, 또 물질에 공유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걸 정보체라고 하는 건데, 이 정보체를 타고 다니는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인간의 의식과 연결돼 있고, 그렇죠? 이것이 사실은 우주의 본질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인류가 지금 그 지점까지 온 거예요. 그런 것을 좀 더 촉군 이론을 좀 더 정밀하게 설명해 내는 것이 사실 홀로그램 다중우주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일단은 시뮬레이션 우주는 굉장히 간단한 이론이죠. 그거 맞죠. 모든 게 통일장이라면 모든 게 다 빛으로 변환시킬 수가 있잖아. 그럼, 한마디로 광량자로 다 바꿀 수가 있잖아. 그럼 광량자의 그 배열 구조가 정보다. 그러면은, 모든 게 다 정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시뮬레이션 다중우주. 그러니까 우리가 시뮬레이션 다중우주론을 얘기할 때 매트릭스 영화를 떠올리면 돼요. 그런데 꼭 그 매트릭스만 있는 건 아니죠. 다양한 수천억 개의 매트릭스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정보의 배열 구조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주는 양자 컴퓨터. 그러니까 정보가 상당히 중요한 대상으로 떠올랐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정보의 운행하는 형태 자체가 연력학의 원리하고 상당히 같다. 이런 것까지 알아냈단 말이에요. 우리 자기가. 그래서 요런 내용들로, 지금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고를 좀 바꿔줘야 된다니까. 정보가 우주의 본질일 수 있다고 하는 걸로 이렇게 사고를 확 바꿔야지, 그 다음 강의 내용들이 사실은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홀로그램 다중우주론 얘기하지 못했고, 정보가 무엇이냐에 대한 개념 자체를 다시 좀 잡기 위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